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어, 지금 그 송가병 씨가 글을 오늘 하나 올렸는데 그 내용이 어, 그 기소 의견으로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는 내용이 일단 어, 어, 송치가 됐기 때문에 이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하기로는 곧 송치를 할 거다라고 중간 알림을 받았었는데 뭐 오늘 2월 15일, 25일 오늘 송치가 된 듯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송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언급이 되는 사람은 총 5명이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조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송가병입니다. 정확히 만 3년이 지났네요. 길고 긴 경찰 수사가 끝나고 마침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날입니다. 오늘자로 올라왔으니까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된 것 같아요. 5명 정도가 있었는데 5명 다가 됐는지 이 사람 혼자만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고 오늘 아침 검찰 송치 통지를 받고 작년 10월과 12월에 있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불현듯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만일 그때 구속되었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죄수복을 입고 아무 방어도 못한 채 10년형, 20년형을 헤아리며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 돋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이 되게 좀 겁쟁이에다가 뭔 내용을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구속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형이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아무 방어도 못한 채 그럼 밖에 있으면은 뭐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들어가면은 방어를 못하는 게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더군다나 10년형, 20년형을 헤아리며 이런 표현을 하는데 뭘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스스로가 뭔가 찔리는 것은 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이게 업소를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정말 몰라가지고 좀, 이런 표현을 썼는지, 정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90만의 피해자 금액 4조 원의 대형 사기 사건 공범이라는 제가 왜 구속되지 않았는지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여기서는 대형 사기 사건 공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앞서 봤다시피 구속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청구가 된 사람은 김판종 씨보다는 송가병 씨예요. 근데 이제는 공범 정도로 주범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저희가 지금 타단체에서 해왔던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의아스럽고 물론 구속 여부가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혐의의 다툼이 크다는 반증임은 분명합니다. 3년간 2번의 압수수색과 아, 출국 금지, 그리고 5차례에 걸친 구속영장이 3번은 검사 기각, 구속영장 신청이
다섯 차례에 걸쳐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세 번은 검사에서 기각이 됐고 두 번은 판사 기각이라는 점은 굳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혐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발단이 개혁의 블록체인 플랫폼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콘텐츠가 없는데 어떻게 유저가 모이고 영업이익이 부실한데 어떻게 투자 보상을 하는가? 라는 일반 상식의 오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저기, 그 그래프를 가지고서 예전에 설명한 거 보면은 보상률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가치는 상승이 되는데 그게 어떠한 지점에 가면은 이러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보상이 주어지냐 뭐 그런 식의 내용도 있어요. 약간 표현은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한 영상도 있어요. 실제로 그 콘텐츠만 가지고 뭐 이 영업이익을 내서 이게 어, 사업이 잘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익을 얻느냐 그런 부분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멀어요. 카카오나 쿠팡, 틱톡은 어떻게 초기 유저를 모았습니까? 무료 문자 서비스와 로켓 배송, 현금 보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KOK 역시 자체 발행 토큰을 보상으로 제공하기에 했기에 우순위 참여자가 없더라도 토큰 보상을 지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폰지 사기가 성립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비교를 또 잘못했어요. 카카오나 쿠팡, 틱톡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는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KOK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는 여기에서 폰지 사기 뭐 이런 것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하나가 빠졌지요. 예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토큰 보상을 받고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만이 되는데 그 중요한 우리가 스테이킹한 부분을 빼고서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그 비교지요. 여러분은 현금으로 투자하셨나요? 여기에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가상자산으로 투자하셨나요? 근데 이 사람도 제 영상을 좀 봤는지 아니면은 뭐 제가 알기에도 이 사람들이 제 영상을 봤든 안 봤든 이게 저기 쟁점이 되는 게 현금 투자를 했는지 가상자산을 투자를 했는지 이 부분을 경찰도 그다음에 그 고소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경찰은 이제는 현금이 아니다라는 거는 확실히 알고 있는 거고 가상자산으로 했다는 거는 알아요. 그래서 요 뒤에 가면은 수사기관도 인정하듯 우리는 비트이더 등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KOK라는 가상자산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지요, 거의. 그런데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는 스테이킹이라는 표현을 그, 쓰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투자라는 거는 이 투자된 거를 가지고서 어딘가에 정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걸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투자인데 우리는 그냥 일종의 예치에 가까운 거죠. 투자한 가상자산의 변동성을 방지하고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USD 개념으로 가치를 고정시킨 것뿐입니다. 제가 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냐 하면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그 그러니까 투자한 가상자산의 변동성을 방지하고자 변동성을 방지하고자 이 말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 내용이 맞아떨어지려고 하면은 뭐가 반드시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느냐? 플랫폼 가격이에요. 가상자산의 변동성은 방지를 할 수가 없어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삼가 동시에 가격, 뭐, 내가 사자마자 이 몇십 프로 단위가 아니고 몇백 프로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 다음에 또 가치 고정이라는 말을 하는데 가치를 제가 가치 고정이라는 뜻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렇게는 찾을 수가 없고 어쨌든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상품을 이렇게 그 어떠한 상품을 딱 봤을 때 이 상품은 1,000원어치 가치가 있다고 하면 1,000원을 주고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 고정이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원금 보장에 가까운 이야기를 그, 어, 원금, 투자한 가상자산의 변동성,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그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에 가깝게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치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마우스를 하나를 살 때 이게 예를 들어서 2만 원인데 2만 원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2만 원을 주고서 사지를 않지요. 그래서 재화의 그 상품의 가격을 가치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한 가상자산이라는 거의 가치를 그대로 그 저기 보증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 개를 넣으면서 그때의 그 가격의 플랫폼 가격이 뭐 2달러였다. 그러면 2만 달러의 가치를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의 변동성을 없이 하고, 그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자 보호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USD 개념이 들어가는 이거 자체가 결국에는 플랫폼 가격인데, 이렇게 표현을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거는 원금 보장에 가까운 그런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한 가상자산의 변동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원금 보장이 불가능함에도 변동성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했다라고 했으면서 여기 가가지고는 구조적으로 원금 보장이 불가능함에도 도대체 누가 어디에서 원금 보장을 명시했다는 말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앞뒤에 이 바로 붙어 있는 이 두 문장의 내용이 완전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표현 자체를. 지금도 KOK로 원금을 얼마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KOK로 들어간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은 해보지도, 어, 이것만 가지고서 생각은 해보진 않았는데, KOK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더리움이라든가 USDT 같은 경우 요렇게 넣는 게 가상자산을 넣었을 때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넣었어요. 스테이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금을 가상자산이라고 해가지고 KOK로만 돌려줄 수 있느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것들, 이 세 가지는 일종의 수단으로 썼는데,
그러면은 수단으로 들어갔던 거든, 이 기축통화든, 이것들은 스테이킹이기 때문에 투자가 아니니까, 이거를 투자금이라고 얘들이 이야기하면은, 이것들 정말 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테이킹이에요. 스테이킹 서비스에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어디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고정이 돼 있어야 되고 이것들은 금고 안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뺄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15만 명 정도가 해지를 해갖고 나간 사람들이 비트나 이더 USDT로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뭘로 받아갔느냐? KOK로 받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원금을 돌려받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그러니까 뭔가 법적 싸움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나머지 세 가지로 했을 때 나는 비트코인을 0.1개, 뭐 이더리움은 1개, USDT는 한 1000개, 뭐 이렇게 각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원금이라는 부분을 요구를 할 때, 근데 이거를 모르고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근데 어쨌든 돌려주고 하는 거는 KOK로만 준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돌려받기는 사실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지만 원금에 대한 부분을 이 KOK는 지금 가치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한번 법적인 싸움을 이걸로 스테이킹 한 사람들은 해봄직하다라고 제가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원금을 돌려줄 수 있냐 없냐가 가장 큰 저기 쟁점이 되는 거지요. 결국에 KOK로 KOK 개수로 돌려준다고 했을 때, 이거는 원금이라고 돌려준다고 했을 때, 이거는 100% 돌려주고 또 남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이 사기, 뭐, 유사수신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방문 판매법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조금 그 이야기를 좀 추가로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되게 기분 안 좋게 통화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살다가 우리가 좀 질환 중에서 좀 아주 안 좋은 질환에 질환이 이제 진단이 됐고 그래서 투병 중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화를 안 하려고 해요. 제가 그분을 이해를 시키고 뭐 이해를 못했을 때 계속적으로 통화를 하고 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용을 알게 됐고 이해가 됐다고 했을 때 뭐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전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제가 왜 통화를 통상적으로 하지를 않나 하면은 개인적으로 마음 같아가지고는 모든 사람들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일일이 설명을 하면은 제일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들 실제로 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뛰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을 제가 한 그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서 꼭 알아야지만이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중간에 예를 들어 여기에서도 스테이킹이 있고 플랫폼 가격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렇게 설명을 해본들 시간이 정말 정말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피해자들의 싸움에 도움이 되냐? 전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도움 될 게 사실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통화를 해드린 이유는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마음의 병, 스트레스가 병을 가장, 저항력을 가장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통화를 해주고 했는데, 메시지를 받고 보니까 뭐 나라 망신이니 뭐 세 군데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스테이킹을 직접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돈을 줬고, 돈을 준 거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거를 자기한테 줬다라는 뭐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하고 다이렉트로 붙어가지고 뭐 소송을 걸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결국에 뭔 이야기였냐면은 자기는 원금이 현금이고 현금 그 돈만큼을 자기는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를 제가 금방도 썼는데 스테이킹을 할 때 분명히 우리는 가상자산 외에는 스테이킹이라는 용어 자체가 현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암호화폐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그 개수만 관련이 있고 그거를 설명을 했음에도 또 딴소리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뭐 한 58분 53초간 정도를 통화를 했는데 더 이상은 제가 통화를 더 이상은 절대로 안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이 싸움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뭔가 도움을 계속 주고 있었던 사람이냐? 전혀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에 제가 그 오늘 뭐 저기 스페셜 에이전트에다가 추가로 이 범죄 행위에 대한 설명의 내용과 몇 가지 이제 자료를 붙여가지고 메일로 보냈는데 우리는 거기에 가장 크게 보는 거는 자금 세탁이에요.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 현금을 누구한테 줬고 그걸 스태킹을 했는데 그게 여기 그 자금 세탁에 제가 판단을 하는 거는 그 해당 업체 인수했던 업체의 매출이 갑작스럽게 뛰었는데 그, 그 매출이 결국에는 우리가 스테이킹 했던 거기에서 뭔가가 나가서 그렇게 그 다른 지갑으로 옮기든 하고 그게 또 어떤 쪽을 통해 가지고 현금화 되고 그게 매출로 잡혔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뭐 80% 이상 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금을 빼돌렸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에 그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스테이킹을 했는 이 출처 저기 그 자금 세탁의 출처가 되는 자금원, 가상자산 이것의 피해자라고 일단은 그거를 기준으로 했는데 거기는 사기라고 그냥 판단을 하고 뭐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내용으로 저희는 그 고발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도 분명히 자기는 몇만 불을 줬는데 그 몇만 불이 현금으로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물어보잖아요. 정권거래소에서 하나에 한 주짜리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그러면은 내가 5만 원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5만 원을 가지고서 주식을 한 주를 샀을 때 내 5만 원은 그 한 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주고 제가 한 주를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똑같은 식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내가 KOK를 예를 들어서 그게 한 개당 한 1불 정도가 하는데 100개를 샀다. 그럼 100달러지요. 내가 100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100달러라는 현금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100개의 KOK를 삼과 동시에 나는 100개의 KOK를 갖고 내가 가지고 있던 100달러는 100개를 판 사람한테 그게 다 넘어가죠. 그게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몇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100개가
만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격대에 지정가에 몇 명이 올려놨는데 100개까지 먼저 매도를 하겠다라고 올려놓은 사람 순서대로 쭉 빠져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10개, 어떤 사람은 90개, 어떤 사람, 89개,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한 개를 했다고 했을 때, 그렇게 순차적으로 세 사람이 올려놨는 100개를 딱 사버리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 10개짜리는 10달러가 들어갔을 거고, 89개짜리 사람한테는 89달러가 들어갔을 거고, 한 개인 사람한테는 1달러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돈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제 영상을 좀 봤느냐라고 했는데 스테이킹을 자기가 직접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현금을 준 수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내용은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그 돌아가는 소리가 또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통화도 하고 싶지가 않았고 나중에 가서 뭐 망신, 뭐 나라 망신, 그다음에 서로를 헐뜯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냈길래 다시는 제가 이런 사람하고는 통화를 할 이유도 없고 제가 입 아프게 시간 아까 그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또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시간을 헛수고를 한 거지요. 적어도 스스로가 뭐 병이 있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조금이라도 완화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통화를 했을 뿐인데 여기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런데 왜 USD로 원금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보호소자들이 한 거지요. 이 부분도 제가 뭐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채굴 자산이 USD로 표기되었다고 원금이 USD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보상을 USD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투자를 USD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용어 선정 자체도 이 사람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을 어떨 때는 스테이킹이라 그랬다가 어떤 때는 투자라고 썼다가 뭐 별의별 다른 용어로 표현을 자꾸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고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고수익도 이 사람 말 맞다라 US 달러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 플랫폼 가격을 적용을 해가지고 나의 현재 교환 자산이 뭐 10,000달러가 돼 있었다. 10,000달러에 대해 가지고 보상을 받았대. 그러면은 3.8% 정도가, 한 달에 3.8%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받는 기준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한 10개를 받았다. 거의 7달러로 계산할 때 10개를 받으면은 70달러를 하루에 70달러로 표시를 했느냐.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가 스테이킹 한 것도 몇 개가 적혀 있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뭐, 플랫폼 가격이 7달러였기 때문에, US 달러로도 표기가 같이 되어 있고, 개인 지갑으로 와가지고도 내가 보상을 받은 게 몇 개의 뭐 KOK가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또 7달러로 계산을 해가지고 US 달러로 돼 있는 거면은 그러면 보상을 받은 것도 그 US 달러로 표기가 돼 있는 그만큼이 현금이냐?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그 맞지 않다. 그러니까 대충은 좀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대충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투자라는 용어가 맞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원금이 US 달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하고 의견이 동의돼요. 지금도
제가 노란색을 칠한 부분은 좀 웃겨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저기 몇 개를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도 대다수의 프론티어들은 KOK와 K-스테디움을 지지하며, KOK를 이 사람은 왜 이 언급을 하는지, 그리고 순서를 KOK 먼저 놓고 K-스테디움 뒤에 놓고, 이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KOK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KOK에 있으면서 전 세계의 최연소 뭐 유일의 8승이라고 짓거려 놔놓고, 이제 와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다라고 하니까 이런 내용까지 프론티어라는 용어도 쓰고요. KOK도 쓰고요. 아주 이 기회주의자처럼 느껴져요. 지금도 대다수의 프론티어들은 KOK와 K-스테디움을 지지하며 저 못지 않게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 못지않게. 이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은 사람이고, 뭐, 홈즈인가 거기에 나온 집도 있고, 그 다음에 25억인지 뭐 하여튼간에 엄청난 금액의 돈을 또 가지고서 KOK를 또 샀다는 이야기도 하고, 1,100만 개를 또 이 커뮤니티 풀로 보냈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힘겨운 나날,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뭐 그것 때문에 힘겨운 나날을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떠들고, 그다음에 뭐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다지 듣고 싶은 이야기도 아니고 스트레스 받는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줌에 참여를 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금전적인 문제예요. 가상자산, 자산에 해당되는 피해를 봤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자기는 쓰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부 피해자 단체의 이러한 억지 주장은 커뮤니티를 분열시키는 것도 모자라 KOK를 사기 집단으로 규정짓고 말살을 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제가 또 표현을 해놨냐면은, 이 사람이 그 비대위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은, 디지털 조선이라는 데에 주식회사 미디움이 소비자 만족도 무슨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3개월도 안 되는 실적을 가지고서 받았다는 것을 홍보도 하면서, 그 다음에 K 스테디움이라는 이런 메인넷이 하나가 어, 디앱으로 기생을 하고 있던 데에서 자체적인 메인넷을 가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통상 많은 수익을 챙겨가니까 그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커뮤니티 풀로, 소위 말하는 투자 풀에다가 자산을 이전하게 만든 주, 그, 어떻게 보면은 주동자지요. 그래서 제가 사기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기보다는 사기도 그렇고 유사수신, 뭐, 여기에 이 사람이 좀,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거 외에도 정말 많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KOK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고요. 그 다음에 K 스테디움이라는 거는 하나의 인프라예요. 여기가 이게 하나가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정상화라는 부분을 이렇게
그 KOK가 하루빨리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 정상화되어야만 이런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정상화가 뭔지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카카오나 쿠팡, 틱톡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전부 다가 이 엄청난 이런 그 비교가 어떻게 보면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부분들을 좀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사람이 모여야지만이, 이 사람이 결국에는 경제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우리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KOK를 가지고서 뭔가 경제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K 스테디움에 얼마의 사람이 있고 거기에 구성원들이 얼만큼 여기에서 K 스테디움이라는 여기에 디앱이 올라오도록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뭐 1호 프로젝트라고 하는 제노 드래곤 꽝 됐잖아요. 그 이후에 올라온 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거의 올해 한 4, 5월 뭐 이렇게 넘어가면은 만 3년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K 스테디움이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KOK 말살 정책을 여기서 말살을 꾀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프론티어들이 만들어 놓은 이 커뮤니티를 그리고 거기에 있는 KOK를 이거를 없애버림으로 해서 비트이더 USDT라는 거를 어떠한 놈들이 해쳐먹으려고 했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 K 스테디움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메인넷이에요. 메인넷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역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선로가 있고 뭐 다 있는데 기차도 없고 그 다음에 역사 내에 매장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근데 사람은 좀 모았지요. 그런데 그 매장에서 예를 들어 갖고 애들 장난감만 팔고 또는 애들이 좋아하는 이 게임기만 쭉 깔아놨을 때 여기 커뮤니티 풀에 이 자산 이전을 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나이가 60이고 70이고 50이고 뭐 해가지고 이 장난감을 살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게임기를 사거나 그거를 놓을 사람도 없다고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뭔가 활성화를 하는 데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뭘 가지고서 정상화라고 표현을 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한데, 그냥 하는 말일 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정상화라는 거는 없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신도 아닌데.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놔도, 그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쓸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거 자체는 무용지물이, 그러니까 내한테는 아주 불필요한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정말 소수가 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 정상화라는 게 뭐 그런 이제 이렇게 서비스들이 공급이 잘 되고 그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그 이용을 함에 있어서 지불 수단으로 KOK를 쓰고 아니면 여기서는 케이스타지요. KOK가 하루 빨리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 정상화되어야만 이거는 이 사람이 지금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 옮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몇 개만 가지고 있다손 쳐도 이 사람은 예전에는 KOK의 프론티어에 자기 스스로를 뭐 1호 사업자, 근데 실제로는 10호 사업자라고 하대요. 그리고 최고 직급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옮겨갖고 어디로? 커뮤니티 풀로 K 스테디움이 아닌 커뮤니티 풀로 옮겨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정상화는 거래소의 가격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올라갔을 때가 정상화라는 거지요. 이거는 그냥 표현이 뭐 이렇게 이제 좀 어, 자기가 송치가 됐으니까 업소하는 식의 표현을 하면서 그냥 뭐 좀 이 사법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지금 법적인 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그러면은 KOK가 뭐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없어도 법적으로 잡혀 들어가고 뭐 형을 살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우리 사업이에요. 그리고 국내에서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KOK가 뭐 사기다, 뭐 폰지다, 뭐 그다음에 뭐 유사수신이다, 업무상 배임이다, 뭐 이렇게 한들 국내를 벗어나 버리면은 해외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국내에서 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너무 간 거예요. 너무 멀리 그러니까 표현은 거창해 보이는데 아무런 그, 이 사람한테는 그다지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정상화가 도대체 뭔지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에 KOK에 대해서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또 묻고 싶어요. 가장 많이 빼먹은 사람이 가장 많은 보상을 받고 가장 많이 대접을 받은 사람은 당신이에요. 나머지 내용은, 여기 유튜브 내용이 있던데요. 이건 내가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뭐, 일단은 자기는 유사수신, 뭐, 그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거를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들을 전부 다 유튜브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그 시간을 엄청 들였겠지요. 꽤 긴 시간 동안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모아놓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역겨웠어요. 아, 이 사람의 글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일반 프론티어들은, 일반 그 피해자들은 정말 죽을 맛인데, 뭐, 이 사람 자신이 뭐 스스로가 되게 뭔가 좀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눈에는 아주 뭐 가소로운 사람 정도, 뭐 그래밖에 안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뜻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고, 그리고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를 하는 거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어, 좀 사라지면은 뭔가 확 좋아질 거다라는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어, 그런 거를 또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현혹을 시킨
내용이다. 근데 제가 그, 이, 이 단체의 그, 이 단체에서 나온 내용의 글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 거기에 답글을 쓴 사람들, 뭐 글을 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좀 정신이 그래도 좀 박혀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또 슬쩍 그 뒤로 보면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문제는 그 어제 제가 대부분 판례를 가지고서도 좀 설명을 드렸고, 오늘 그 저는 뭐 이 사람 그렇게 뭐 그 지금까지 진행을 한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법 그 기소가 될지도 사실 모르겠고, 기소가 된다고 했을 때 법원에서 또 어떤 판결을 줄 거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이거를 원금을 돌려줄 수 있냐 없냐가 가장 큰 그 쟁점이기 때문에 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다 망가질 거다. 뭐 결과는 개인적인 뭐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또 그게 객관성이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죄가 될 가능성이 저는 99.9%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어프로치를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쭉 나왔던 내용들, 다른 내용들 가지고서 뭐 하면 했지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고 저희 그 협의에 어떻게 보면은 어 그렇게 많은 숫자를 남겨놓지 않은 상태지만 더 내보낼 거지만은 지금 한 160명 정도 있는 그 방에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이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다음 이런 사람들도 좀 법적으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저희 거를 하면서는 사실은 업무상 배임으로는 이런 사람을 끌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좀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박성준, 한지우, 뭐, 그 다음에 이제 박윤성도 좀 끌고 들어와야 되고, 당연히 강지원이 필요하고, 나머지 뭐, 강영대, 송가병, 이런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어, 이거를 어쨌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자체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피해 회복을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그런 거에 뭐 크게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그런 단계가 못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그 지금 사기 유사수신으로 하는 쪽은 어떠한 식으로든 제가 보기에는 커뮤니티 풀의 사람들을 커뮤니티 풀로 자산 이전을 한 그런 투자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사기 유사수신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KOK 쪽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 해가지고는 결과가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일단 오늘 내용 잘 그 뭐 개별적으로 참조하시고 판단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 개인적인 연락은 제가 뭐 짧게 짧게 어떤 분들은 뭐 그 저와 이렇게 이 법적 싸움을 하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로 해서 통화는 하지만은 일반적인 사람 뭐 이런 정말 쓰잘데기 없는 그런 어 사람들까지 제가 전화를 통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는 앞으로는 이름 딱 들어보고 별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은 전화를 바로 끊을 테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